반갑습니다.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EBS 수능 특강 고전시가 10강 신고산 타령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조아리랑과 신고산 타령이 같이 묶여 있죠. 신고산 타령도 본조아리랑과 마찬가지로 신민요입니다. 신고산 타령은 황해도에서 불렸던 민요고요. 앞서 본조아리랑이 여러 가지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노래를 했다면 신고산 타령은 한 시기를 중심으로 신고산에서 일어나는 화자의 생각이나 시적 대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신고산은 고산역 주변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구고산과 구별되는 형태로 새로운 신자를 써서 신고산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고산은 지금 서울의 청량리에서 북한에 있는 강원도 원산시를 잇는 철도, 이 철도를 경원선이라고 하는데 그 경원선 중에 고산역 주변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 고산역 주변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고산이겠죠. 거기를 구고산이라고 일컫는데 경원선이 개통되면서 그 고산역 주변에 새롭게 부흥이 일어난 그런 곳을 신고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둘 다 고산 지역인데 새롭게 일어나는 고산 지역, 그리고 옛날부터 살고 있었던 고산 지역,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기차가 개통됐어요. 신문명이 들어오죠. 이런 변화로 인해서 고산 지역 사람들 역시 생각이나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자,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 1년부터 보도록 합시다. 이 앞의 영상에서 공부했던 본조아리랑은 삼음보의 율격을 보였죠. 민요는 삼음보 혹은 사음보의 율격을 보이는데 여기 신고산 타령은 삼음보보다는 사음보의 율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신고산 우르르르 하뭉차 가는 소리, 구고산 큰애기 반보찜만 싼다. 자, 신고산, 아까 고산역 주변을 이른다고 말씀드렸죠. 신고산에 우르르르 하고 기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경원선이 개통되었다고 우리 앞서 살펴봤죠. 그래서 신고산 지역이 이렇게 부흥하고 있다는 것을 이런 음성 상징어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구고산에 살고 있는 큰애기라는 사람이 반보찜을 싸고 있어요. 반보찜을 싼다는 건 어딘가로 이동한다는 뜻이죠. 이 큰애기는 신고산으로 가려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신고산에 개통된 이 열차를 타고 어딘가로 떠나려 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일련의 시적 대상은 큰애기이죠. 화자가 큰애기를 관찰하고 큰애기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렴구가 드러나고 있죠. 어랑어랑 어허야 얼얼엄마 디어라 연사연이로구나. 뒤에 내용을 같이 공부하면 알겠지만 역시나 본조아리랑처럼 후렴구의 내용은 시의 전체 내용과는 어울리지 않고요. 단순히 흥을 돋우고 운율을 형성하고 연을 나누고 전체적인 통일감을 형성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산 타령은 어랑타령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어랑타령으로 불리는 이유가 바로 후렴구에 제시된 어랑어랑이라는 이 구절 때문입니다. 1년에서는 경원선이 개통되고 신고산을 중심으로 기차가 통과하는 모습, 그리고 기차가 통과하자 큰애기가 보찜을 싸고 어디론가 가려는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3년 볼게요. 어린아해 밥 달라고 발버둥질 치는데 영감님은 술만 먹고 양산도만 하누나. 어린아이는 밥을 달라고 울고 있는데 영감님은 술 먹고 노래만 하고 있어요. 이 영감님도 신문물이 들어오고 신고산 주위로 발전을 하면서 변화된 모습을 보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데 내용만 봐도 아시다시피 긍정적인 모습은 아니죠. 술과 노래, 흥에 빠져서 가족들을 돌보지 않는 이런 사람들도 그때 있었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화자는 이런 부정적인 모습을 통해서 풍자하고 있습니다.
오연 볼게요. 정든님을 다리고 산나무를 갈까? 우리 오빠 따라서 봉천차를 탈까? 1연에서는 큰애기라는 시적 대상에 맞추어서 2연에서는 영감님이라는 시적 대상에 맞추어서 시상을 전개했다면 5연은 화자의 생각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렇게 시적 대상을 언급했는지 화자의 상황을 언급했는지 나누어서 EBS 교재에 문제로 출제되기도 했죠. 그러니까 각 연이 누구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확실히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화자는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정든님과 함께 산나물이나 캘까? 우리 오빠를 따라서 봉천으로 갈까? 즉, 화자는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이 고향을 떠날지 아니면 머무를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적 갈등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화자의 오빠도 어디론가 떠나려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까 1년의 큰애기도 보찜을 싸서 어디론가 떠나려는 모습을 보이죠. 그 당시 신문물이 들어온 이후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서 어디론가 가려는 모습을 많이 보였구나 하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들뜬 모습이 드러나죠. 다음 년 볼까요? 바람 많은 세파에 부대끼는 이내 몸 언제나 걱정구름을 면할까? 자, 방금 읽은 이 구연도 시적 대상이 아니라 화자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죠. 화자가 상당히 힘들게 살았음을 알 수 있어요. 바람 많은 세파에 자기 몸이 부대꼈다는 표현을 통해서 드러나죠.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삶도 그다지 안정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여요. 언제나 걱정구름을 면할까? 지금 이 부분은 현재도 걱정이 많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죠. 서리적인 표현을 활용해서 화자의 현재 삶도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년 볼까요? 상개굴 큰애기 님 오기만 기다리고 푸릇푸릇 봄배추는 봄비 오기만 기다린다. 여기서는 화자의 처지나 심정이 아닌 큰애기 시적 대상을 관찰하고 표현하고 있지요. 상개굴에 살고 있는 큰애기는 님이 오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큰애기는 님 오기만 기다리는데 봄배추는 봄비 오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즉 봄배추가 봄비를 기다리듯이 큰애기가 님 오기만 기다린다 라고 표현을 한 거죠. 자연물을 활용해서 시적 대상의 모습 그리고 시적 대상의 비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행과 2행의 형식이 비슷하죠. 대꾸법이 쓰였어요. 이렇게 자연물을 활용해서 시적 대상의 정서, 분위기를 표현했다는 내용은 표현상 특징을 묻는 문제에 활용되었으니까 이 표현법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11년 볼까요? 독수리 날뛰자 병아리 간 곳 없고요. 무심한 기차 뚝 떠나자 우리님 간 곳 없구나. 자, 독수리가 병아리를 획 하고 채갔어요. 그러니까 병아리는 당연히 온데간데 없지요. 이렇듯이 무심한 기차가 우리님을 채갔다, 싣고 갔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까 10연과 마찬가지로 자연물을 활용해서 이번에는 시적 대상이 아닌 화자의 처지를, 화자의 슬픈 감정을 부각하고 있지요. 1행, 2행이 비슷한 형식을 보이기 때문에 대꾸법이 사용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10연에서는 봄배추가 봄비 오기를 기다리듯이 큰애기가 님 오기를 기다리고요. 11년에서는 독수리가 병아리를 채가듯이 기차가 우리님을 싣고 떠나버렸어요. 10연과 11년에서는 자연물을 활용해서 시적 상황과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표현법 정리하시고요. 11년에서는 우리님, 화자의 연인도 기차를 타고 어디론가 떠났음이 드러납니다. 아까 1년에서는 큰애기가
기차를 타고 어디론가 떠나려 하고, 그리고 우리 오빠도 떠나려 하고, 그리고 화자의 연인도 떠났음을 알 수 있어요. 기차역 경원선이라는 새 문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연이죠. 불영청진 가신님 돈 벌면 오고, 공동묘지 가신님 언제나 오나. 여기도 시적 대상이 아니라 화자의 감정을 말하고 있죠. 아까 님이 기차를 타고 떠났다고 말하고 있는데 불영청진으로 돈 벌러 갔나 봐요. 그 가신님은 돈을 벌면 오겠죠. 그렇지만 이미 돌아가신 님은 올 수 없어요. 애상감이 드러납니다. 자, 여기까지 교재에 제시된 신고산 타령 같이 공부해 봤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훑어봅시다. 1년에서는 고산역을 중심으로 부흥한 신고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음성상징어를 활용해서 경원선이 개통되었음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큰애기라는 시적 대상이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서 기차를 타고 어딘가로 가려 한다는 것, 혹은 신고산 지역으로 가려 한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3년에서도 영감님이라는 시적 대상을 중심으로 시를 전개하고 있고요. 영감님은 술과 흥에 빠져서 가족들을 뒷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모습이죠. 5연에서는 화자의 정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화자는 고향에 머물지 아니면 오빠를 따라서 떠날지 내적 갈등을 보이고 있고요. 우리 오빠도 봉천이라는 곳으로 떠나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9연에서는 화자의 삶이 녹록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나죠. 화자는 고생스러운 삶을 산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도 걱정구름을 면치 못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10연에서는 화자가 아닌 큰애기를 관찰하고 전개하고 있고요. 봄배추가 봄비를 기다리듯이 큰애기는 님을 기다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1년에서는 시적 대상이 아닌 화자의 처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독수리가 병아리를 채가듯이 우리님을 기차가 싣고 갔다. 우리님도 어딘가로 떠났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마지막 연에서는 화자의 연인이 돈을 벌기 위해 불영청진으로 갔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돌아가신 님은 올 수 없다. 애상적인 정서도 같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렴구의 기능도 염두에 두셔야겠죠. 전체적인 내용과는 관련이 없고요. 반복을 통해서 흥을 돋우고 운율을 형성하고 있고요. 각 연의 마지막에 쓰였기 때문에 연을 나누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각 연에 모두 공통적으로 쓰였기 때문에 전체적인 통일감을 형성해서 안정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민요죠. 선후창 중에서 앞에 두 연은 선창에 해당하고 후렴구는 후창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후렴구의 기능까지 확실히 정리해 두십시오. 여기까지 신고산 타령 내용 같이 공부해 봤고요. 우리 문제 풀어봅시다. 기본적으로 1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윗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한 걸 찾으셔야 합니다. 정지 버튼 누르시고 답 찾아보세요. 같이 봅시다. 1번, 대체로 삼음보 율격을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민요는 삼음보 혹은 사음보의 율격을 보이는데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운 신고산 타령은 대체적으로 사음보의 율격을 보이고 있죠. 신고산 우르르르 함흥차 가는 소리, 구고산 큰애기 반보찜만 싼다. 앞에서 배웠던 본조아리랑은 삼음보였지만 신고산 타령은 사음보의 율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2번, 자연물의 감정을 이입하여 화자의 정서를 나타내고 있다. 자연물을 활용해서 화자의 처지를 드러낸 것은 여기 11년에 나오지만 자연물의 감정을 이입한 감정이입은 쓰이지 않았습니다. 3번, 대꾸적 표현을 통해 시적 대상의 상황을 형상화하고 있다.
대꾸법을 활용해서 시적 대상인 큰애기의 상황을 표현한 것이 바로 시변이지요. 이 1, 2행이 비슷한 형식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대꾸법이 쓰였고요. 큰애기가 님을 기다리는 상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3번입니다. 4번. 대화의 형식을 통해 시적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이 작품의 대화의 형식은 쓰이지 않았죠. 5번. 해학적 태도를 통해 현실의 고난을 이겨내려 하고 있다. 화자가 현실을 힘들게 살았다는 게 구현에서 드러나긴 하는데 해학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고요. 이런 고난을 이겨내려 하는 모습 역시 드러나지 않습니다. 1번의 답은 3번입니다. 이어서 2번 풀어보려고 해요. 윗글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지 버튼 누르시고 2번 풀어보십시오. 같이 봅시다. 1번. 힘든 현실에서 걱정이 많은 삶을 살고 있다. 이것은 구연에서 드러나지요. 바람 많은 세파에 몸이 부대끼고 있어요. 힘들게 살았음이 드러나고요. 언제나 걱정 구름을 면할까를 통해서 현재도 걱정이 많은 삶을 살고 있음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선지. 2번. 신고산이 형성된 후 짐을 싸 구고산을 떠나려 하고 있다. 오연에서는 짐을 싸서 고향을 떠날지 아니면 여기 머물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떠나려는 모습은 드러나지 않죠. 그래서 이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고향에 남을지 오빠를 따라 고향을 떠날지 고민하고 있다. 이것이 아까 언급했던 오연에 드러나고 있고요. 4번. 상계굴에 사는 처녀가 연인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고 있다. 시변과 관계된 모습이죠. 시변은 화자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큰애기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를 통해서 화자가 큰애기를 관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5번. 연인이 돈을 벌기 위해 기차를 타고 떠나버린 후 슬퍼하고 있다. 돈을 벌기 위해 연인이 기차를 타고 떠났다는 것, 12연의 여기 앞에 부분. 불영청진가시님 돈 벌면 오고 이 부분과 무심한 기차 뚝 떠나자 우리님 간 곳 없구나 이 부분을 통해서 5번 역시 적절한 선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마지막으로 9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보기는 윗글의 화자가 쓴 가상의 일기이다. 보기에 A, E 중 적절하지 않은 것 고르셔야 됩니다. 정지 버튼 누르시고 답 찾아보세요. 같이 봅시다. A. 경원선이 개통되어 신고산 주변이 많이 발전했다고 한다. 자, A 부분은 1년에서 알 수 있지요. 신고산은 발전된 고산역 주변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우리 배웠죠. 그 고산역 주변으로 철도가 개통되고 힘차게 기차가 지나가는 이 일련의 모습, 이 일련을 통해서 A가 적절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B. 큰애기는 벌써 기차를 타러 갈 준비를 했다는데 벌써 동네 사람들이 구고산을 많이 빠져나간 것 같다. 큰애기가 기차를 타러 갈 준비를 한다는 것은 역시 1년에 반보찜만 싼다. 이 부분에서 알 수 있고요. 5연에 오빠도 어디론가 떠나려 하고 있고 상계굴 큰애기가 기다리는 님도 어딘가로 떠난 것 같고 그리고 화자의 님도 기차를 타고 어딘가로 떠났죠. 이를 통해서 동네 사람들이 구고산을 많이 빠져나갔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C. 옆집 할아버지는 가족들은 뒷전에 두고 술만 드시는 것 같던데 참 걱정스럽다. 이 부분은 여기 3년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죠. 영감님은 술만 먹고 있고 가족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있어요. 걱정스럽다고 여길 수 있죠. D. 오빠도 여기를 떠날 거라는데 나는 여기서 산전수전 다 겪고 부대끼며 살았던 곳이라 별로 떠나고 싶지는 않다. 오빠가 여기를 떠날 거라는 모습은 여기 드러나죠. 우리 오빠 따라서 봉천차를 딸까?
그런데 화자가 여기를 떠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한 부분은 찾을 수 없어요. 물론 산전수전 다 겪고 여기서 힘들게 살았다는 것은 구연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오연에서 고향을 떠날까 아니면 머물까 하고 고민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을 뿐 떠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5번. 남자친구는 청진에서 잘 지내고 있으려나 너무나 보고 싶다. 이 부분은 12연의 일행을 보면 드러나죠. 그래서 9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이렇게 신고산 타령도 같이 공부해 봤거든요. 앞에 같이 제시된 본조 아리랑과 비교해서 제시한 문제도 뒷부분에 있으니까 여러분 공부하시고 이 자료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신고산 타령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